네, 이번 시간에는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초점을 여기 나오는 아래쪽에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위험 해결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가 흔히 사회문제 해결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혹은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도 좀 분리하면서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기업에서 진행하는 ESG라는 이야기, 이게 G자입니다. 폰트가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제 기업에서 행하고 있는 ESG, 그리고 또 그러면 ESG가 기업만 하는 것인가? 우리 시민들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나? 시민활동 ESG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자.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이번 강의에서 조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챕터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ESG, CSR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ESG나 CSR이나 모든 것이 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그림들은 다 미드전이라는 AI 툴을 가지고 그린 그림들이고요.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제들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혹은 홍수 같은 것들이 있죠. 같은 지역에 가뭄도 올 수도 있고 홍수가 일기도 합니다. 혹은 플라스틱으로 가득 찬 바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같은 것들이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자, 다음 세대 간 혹은 계층 간 갈등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 때문에 일자리 문제에 대한, 여기 보면 looking for work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이 문제들은 이미 발생되었거나 곧 발생할 것 같은 문제들, 그리고 심화되는 문제들인데 누구 책임일까요?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되고 누가 고쳐야 할까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공동의 목표로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그 어감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우선 여기 있는 내용이 맞아요.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전 세계의 약속입니다. SDG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해서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거로 아무도 소외되지 않게 한다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타가 있어서 잠깐 고쳤어요. Leave no one behind라고 하는 포용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 중요한 우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이야기에서 이제 먼저 기업의 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CSR이라는 개념인데요. 이제 우리 기업이 이윤 추구를 하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무가 주어졌을까요? 기업이 이걸 이윤 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기업은 원래 이윤 추구를 하는 집단이죠. 기업이 이윤 추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자원을 쓸 수밖에 없고요. 자원을 쓰는 활동 자체가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파괴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파괴해도 된다라고 아무도 허락해 준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들에게 어떤 책무가 주어졌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CSR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에 대한 책무성을 가져라. 기업은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전통적으로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거나 혹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혜적 활동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게 지금 ESG에서 나오는 잘못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여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회적 책임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ESG가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했는데 예전부터 이제 환경운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여기 나오는 인바이러먼털 요소에 대한 부분들이 기업의 CSR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환경, 기후변화, 자원고갈, 탄소 배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ESG는 이 환경과 그 다음에 소셜, 사회 부분, 인권, 노동환경, 지역사회 협력, 데이터 보호, 거버넌스라고 하는 지배구조라는
용어로 해석이 되는데, 물론 뭐 이 내용을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투명한 이사회, 공정한 보상, 부패 방지, 기업의 투명성, 윤리성 뭐 이런 식 것들이 다 얘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패러다임 ESG에서는 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 시민 참여와 책임성, 공동체적 의사결정 구조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넓은 의미를 표현하거든요. 재무적 가치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가치를 통해 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CSR에서 ESG로 전환이 되면서 의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었는데 뭐 단어 그대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로 변형이 됐고, 그 다음에 이 CSR은 사회공헌을 강조하면서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ESG는 기업이 앞으로 더 장기적으로 생존하려면, 지속 가능하려면 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시혜적이나 자선적 활동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투자적으로 활동하도록 하라라는 이야기가 가지고져 있고, 일부 부서가 아니라 기업 전반으로 정성적 평가뿐만 아니라 계량해가지고 객관적 지표로 가지고 평가를 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제 이 CSR이 ESG로 발전을 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ESG는 기업이 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이 강해졌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정부도 ESG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뭐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라거나, 금융기관도 ESG 투자를 하면서 지속가능한 기업에 공급을 한다거나, 기업은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하고, 시민들은 ESG와 관련된 소비 혹은 감시, 직접 행동을 통해 사회 변화를 주도해야 됩니다. 이게 그 기업들만의 속죄가 아니라 결국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모든 주체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일을 같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를 시민, 바로 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면 이 세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먼저 현명한 소비자, ethical consumer라고 하는, 우리가 친환경 제품을 쓰면서 소비 주권을 활용해서 내가 친환경 소비를 하겠다,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면서 착한 소비를 진행을 하면 기업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 12번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감시자, 워치독의 역할을 해야 된다. 정부와 기업이 ESG 활동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이건 환경단체들이 기업 감시 활동들을 하죠. 그 다음에 프로블럼 솔버, 직접 해결사. 우리가 지역사회 문제로 직접 발견하면서 해결하기 위한 시민활동을 조직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 뭐 제로 웨이스트 커뮤니티를 구성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국내외 ESG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기업 사례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대표적인 ESG 기업으로 다들 잘 알고 있는 파타고니아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파타고니아는 우리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한 사업을 합니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자, 환경적으로는 매출의 1%를 환경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지구세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그 광고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 Don't buy this jacket 이라는 광고 캠페인을 가지고 책임 있는 소비를 촉구하는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된 옷을 수선해주는 원웨어라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죠. 자, 소셜적으로는 공급망의 노동인권을 개선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우리가 뭐 섬유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 그 노동인권 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버넌스적으로는 2022년 지구가 우리의 유일한 주주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업 소유권을 환경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지도 했었죠.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 Don't buy this jacket 이라는 광고였는데요. 이 광고의 내용을 보시면 여기 나오는 이 5가지를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중간에 있는 내용을 번역하면 이렇게 5가지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줄이자라고, 어떤 것을 줄일 것이냐. 파타고니아는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유용한 제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은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매하지 않으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선, 고치자.
파타고니아는 제품의 수리를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망가진 제품을 고쳐서 쓰십시오. 재사용, 우리가 더 이상 필요 없는 파타고니아 제품을 쓰임을 찾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필요 없는 제품을 팔거나 물려주세요 라고 하고, 재활용, 낡은 파타고니아 제품을 회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버리지 않으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상상, 파타고니아는 여러분들과 함께 대체할 수 있는 것만 자연에서 취해서 사용하는 새로운 세상을 그린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자켓을 만들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자, 파타고니아의 창립자 이본 시나도 회장은 지구의 날에 1%의 지구를 위한 것을 커뮤니티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지구세로 우리가 같이 납부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좋은, 우리나라에서 치면 좋은 결과라고 하기보다는 그 협력도 있었습니다. 미세 섬유 문제 해결을 위한 같은 여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라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또 그 지구를 기술로 해결해보자 라는 접근들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배출량보다 더 많은 탄소를 제거해보겠다. 그 다음에 지구를 위한 AI 포스라고 해서 AI 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의 환경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자, 소셜에는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높은 기술, 데이터 윤리, 개인정보 보호 강화, 거버넌스에서는 경영진의 보상을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과 연동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 좋은 걸 우리끼리 누리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과 연동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그 기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개발해야 되는 뭐 AI 기술, 뭐 이런 것들은 뺄 수 없으니 이걸 가지고 더 다른 걸 하겠다라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보냐에 따라 부정적인 시각을 보는 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AI 폴스에서 이제 이렇게 그 공표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본 네거티브 바이 2030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언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토리컬 카본 에미션도 2050년까지 하겠다 등등 다양한 활동들을 주장하면서 하고 있죠. 이렇게 공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안 하는 집단보다는 낫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이제 아리백을 진행을 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대표적 기업이 SK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돈으로 측정한다라는 좀 약간 모토가 애매하긴 하지만 우선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볼게요. 인바이러먼털이라고 하면서 수소 사업이나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포트폴리오로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소셜 밸류를 측정을 해보겠다. 기업 활동이 사회에 기여한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관리한다라는 DBL, 더블 바텀 라인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친환경 제품을 쓰면 플러스, 온실가스 배출을 하면 마이너스 등으로 해서 화폐 가치로 평가를 해가지고, 아까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ESG는 재무제표를 같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그 평가하는데 사용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으로 측정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자, 거버넌스도 협력사와 동반 성장 및 사회적 기업 생태계를 지원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해외 기업에서 우리는 ESG 하겠다, 아리백 하겠다, 탄소 중립 하겠다라고 해놓고 하청업체들이 다 탄소 배출을 더하게 만들어 놓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 협력사회의 동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 나오는 SK 이노베이션 혹은 SK 그 본사에서 나오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도 있고요. 여기 이노베이션 뉴스룸에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들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매년 이제 발행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자, 이제 그리고 국내 다른 사례로 이제 CJ 제일제당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 버려지는 음식물, 푸드를 하는 쪽이기 때문에 버려지는 음식물에서 가치를 찾아보자.
자, 푸드 업사이클링이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진행했습니다. 쌀이 깨졌거나 콩비지 같은 식물 부산물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보겠다. 그냥 버리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를 감소하고 자원 효율성을 증대한다. 지속 가능한 포장재, 식물성 소재를 활용해 친환경 포장재를 개발한다. 우리가 이제 그 쓰레기 문제에서 제일 심각한 게 음식물 쓰레기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제일 양이 많고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SDG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푸드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잘 봐야 됩니다. 자, 소비자에게 지속 가능한 식생활 옵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 CS제일제당도 지속가능 경영 전략을 발표하고 여기 실제로 브랜드 익사이클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사내벤처 이노백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을 가지고 푸드 업사이클링 전문 기업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아리백은 이제 국내 국외 다양한 이제 목표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아리백 참여 기업들이 많이 적은 편입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이제 목표이거든요. 탄소 감축을 위한 직접 행동입니다. 삼성은 2050년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방법으로 태양광 직접 생산을 하거나 이제 구매를 하거든요. PPA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아리백을 직접 하지 못하지만 이 아리백을 하는 것만큼의 이제 퍼센테이지를 구매해가지고 그걸로 아리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게 괜찮은 활동인가 아닌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이거죠. 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약간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구매된 비용을 다시 다른 형태의 환경 개선 사업에 쓸 수 있게끔 정부나 이제 글로벌에서 이제 해결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소셜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의 약속과 책임으로 애플이나 주요 고객사의 요구 충족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협력사 및 지역사회로의 ESG 확산에 대한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자, 거버넌스는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면서 기후와 관련돼서 탄소 무역 장벽이 되오면 경영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수출을 못 한다거나. 그래서 이행 과정의 보고서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우리는 아리백을 하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가 베트남 사업장에다가 재생에너지 조달을 확대해서 친환경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매년 삼성전자에서 발간하고 있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삼성만 잘하고 있어서 삼성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아무래도 큰 기업이고 지금은 전자제품과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많이 탄소 배출을 하기 때문에 가장 빨리 변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 삼성 이런 데가 우리나라도 가장 빨리 변화하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죠. 자, 중간에 잠깐 정리를 하자면 CSR 시대의 기업은 이윤 창출 활동과 사회공헌 활동이 좀 분리돼 있었습니다. 원래 이때부터 분리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이제 심하게 말하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라라는 거는 뭐냐면 너희가 잘못돼서 환경을 파괴한 활동들을 다시 너희가 책임져라라는 거였는데 그렇게 안 하고 분리를 했었어요. ESG 시기에도 처음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즈니스 모델 자체의 사회적 환경 가치를 통합하다 보니까 그리고 기업에는 더 이상 이제 너는 선택 아니야, 너는 꼭 해야 돼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일로 조금 변화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착한 일로서 ESG를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시민활동 사례들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플라스틱 어택,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요. 과대포장 하지마 라고 하면서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에 장 본 뒤에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모두 제거해 계산대에 쌓아두고는 퍼포먼스를 부렸습니다. 자, SNS를 통해 인증샷을 확산하고 여론을 형성한 다음에 유통사와 제조사의 포장재 감축을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자이자 감시자로서 기업의 변화를 압박하는 시민 행동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 사진이 이렇게 나왔어요. 무엇이 문제이냐라고 보여주는 활동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하지만 해외에서 많이 진행했던 청소년 기후행동입니다. 이제 Friday for Future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학교에도 있거든요. 대학생 기후행동 동아리들이 있는데 스웨덴의 청소년 활동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레타 툰베리가 시작한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 운동이 전 세계 청소년들이 매주 금요일 날 기후위기 대응 촉구를 하면서 시위를 벌인 겁니다. 정부와 기성세대에게 너희는 왜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고 있냐?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변화를 가지고 와라 라고 하면서 미래 세대이면서 감시자로서 정부와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합니다. 자, 여기 보면 Friday for Futures 홈페이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레타 툰베리의 UN 기후변화 연설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거 잠깐 틀어드리면서 보면 기후변화나 여기서 이제 변화되고 있는데 되게 어린 나이에 강연을 하고 진행을 하는 장면들이죠. 나오겠네. Most feedback loops. Additional warming hidden by toxic air pollution or the aspects of equity and climate justice. 네, 넘어가겠습니다. Climate Justice라는 단어가 마지막에 나왔죠. 기후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자, 시민활동 사례 국내에서도 이제 트래시 버스터즈, 사실 여기도 이제 기업이긴 하거든요. 시민활동이라기보다는 얘들도 사실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모토는 쓰레기 없는 축제를 만들자라는 거였습니다. 축제나 행사장에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쓰자. 대여 서비스를 제공할게. 물론 세척도 해야 되고 하니까 당연히 사용된 컵과 그릇을 직접 수거, 세척, 소독하고 다시 공급하는 활동을 해서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직접 해결사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 앞에 설명해드렸던 시민의 세 가지 역할 중에 하나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래시 버스터즈 홈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사회적 기업 포털에 들어가면 어떤 사회적 기업이 있는가, 우리 지역에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우리 지역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여대가 공릉동에 속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공릉동 꿈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서울시 노원구 주민들의 스스로, 노원구 주민들 중에 공릉동뿐만 아니라 노원구에 사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합니다만 스스로 마을의 주인이 되어서 사실 노원구는 약간 낡은 동네이긴 하거든요. 활기를 불어넣는 주민자치형 사례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벼룩시장을 한다거나 재능 공연, 음식 나눔 여러 가지 와글와글 축제를 대표적으로 써놓긴 했지만 마을 정원도 가꾸고 낡은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면서 공동의 공간을 개선을 합니다. 자, 삭막했던 낡은 주택과 활기를 불어넣고 이웃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해서 함께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합니다. 자, 풀뿌리 직접 해결사. 행정이나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의 주체로 활동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은 노원구의 다양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2025년 축제 설명인데요. 아이들이 벼룩장터에 나와서 자기들의 물건을 되팔고 있는 장면입니다. 12년째 어린이 축제로 와글와글이 운영되고 있고요. 자, 여기는 공릉동 꿈마을 공동체에서 운영하던 마을 카페였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데로 이동을 했지만 지금은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라고 하는 이제 공릉동 주민센터 화랑대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그쪽에서 이제 주로 중심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활동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공릉동 꿈마을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노원구 사례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방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도시의 녹색전환을 이끈 정부 주도형 사례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노원구가 먼저 시작해서 공릉동 마을 공동체가 움직였는지, 공릉동 마을 공동체가 움직였기 때문에 노원구가 움직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사실 없고요. 이제 같이 잘 진행을 해왔다는 거죠. 노원구는 에너지 제로주택이라는 이지하우스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탄소중립 주거단지를 직접 건설하여서 보급을 했고요. 여기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고 하계역 부근에 있거든요. 그리고 구 산하에 탄소중립 추진단, 노원환경재단, 노원구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도시 전체의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자
모든 시민이 지속가능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탄소 중립 도시의 성공 모델을 구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활동들을 이제 진행을 할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참여를 기다리기도 하지만 그걸 기다리기보다 과감한 정책과 예산 투자로 친환경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자. 그래서 시민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도적인 플랫폼 제공자로서 활동을 하려고 노원구도 노력을 하고 있죠. 자, 이지하우스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 태양광 패널 보이시죠? 옆면에도 있고 이거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무포장각이 새록은 사실 노원구에서 처음 만들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시민들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노원구가 지역사회 내에 사회적 경제기업과 함께 만들었던 새록이라는 제로웨이스트 샵이 있는데 지금은 약간 거의 다 문을 닫았고 25년 초에 화랑대역 3번 출구 부근에 해봄이라고 하는 지하의 공방이 있는데요. 그 공방 내에 위치하여서 이게 다양한 다른 데 위치할 수 있도록 지금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환경재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재단입니다. 활동 방식으로 여기 먼저 볼게요. 최초의 환경 전문 공익재단이기도 하고요. 시민과 기업, 정부 사이의 다리가 되어서 전문성을 더해주는 전문 NPO 중개형 사례입니다. 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대중 캠페인을 벌이고요. 우리가 서울국제환경영화제를 환경재단에서 운영하거든요. 요번에 이제 25년도에는 6월 5일인가? 네, 5일에 처음 개막식을 열었는데, 전 세계 3대 환경영화제에 해당이 되는 국제영화제입니다. 자, ESG 경영을 실천하려는 기업의 자원을 환경 개선 프로젝트와 전문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목표로 정부, 기업, 시민, 각 주체의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사회 전체의 환경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서울여대에서도, 서울여대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지속가능 발전 지원센터에서도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업의 자원을 활용해서 ESG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계 복원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하려고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기도 하죠. 자, 시민의 감시, 기업의 사회공헌, 정부의 정책 사이를 간극을 메우면서 전문성을 더해주는 ESG 생태계의 허브이면서 전문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환경재단 홈페이지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이미지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다회용기 혹은 용기를 가지고 다니는 운동을 제일 많이 했던 망원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여기가 마포구 망원동인가? 그렇죠? 자, 망원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의 용기내 캠페인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이거는 TV 광고에서 나왔는데요. 용기 내는 과장님, 이런 용기 과장님이었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다용기를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나가면 상인에게도 동참해서 용기내 가게 스티커를 부착을 한 거죠. 전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닐이나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이고 시민과 지역 상인과의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에 활동을 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우리가 환경 위에 용기를 내봤다. 그리고 마트에 용기를 가지고 가는 거, 이게 환경부 용기내 챌린지죠. 그리고 망원동, 마포구에서는 자체적으로 다회용기 수거 사업 카페들이랑 연계하는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카페들이 다양하게 많은 카페들이 점점 더 활동할 수 있도록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리필 스테이션. 다들 아시겠지만, 리필 스테이션 중에 특히 알맹 상점이나 더피커 같은 리필 스테이션들은 동네 사랑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세제나 샴푸, 식료품 등을 포장 없이 내용물만 판매한다거나, 그 다음에 각자 가져온 용기에 필요한 만큼 구매한다거나, 제로웨이스트 정보를 교류하는 커뮤니티 역할도 수행을 했죠. 자, 소비문화 대안을 제시하는 직접 해결사의 모습으로 일상 속의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알맹 상점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로웨이스트도 있고, 서울예대학교에서는 ESG 추진단 발표 내용 중에 리필 스테이션 지구 자판기라고 하는 이동형 자판기형 세제
리필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활동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내에 누리관 지하 1층에 지금 이 자판기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고등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수업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넥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떻게 환경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커피통이나 프린트된 리드, 플라스틱 재질과 리드의 각인된 재질이 다르다라는 걸 발견을 해서 이거를 이 친구들이 메일에다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어떻게 분리수거 표기사항의 소비자 혼동에 있는 여지가 생각돼서 담당 부서로 전달돼서 개선하겠다라고 답을 이렇게 받기도 했었습니다. 자, 서울여자대학교에서는 이제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가 막 쌓여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문제가 된 걸 보고 학생 주체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서 컵트리 챌린지라는 챌린지를 열어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활동들을 열었었죠. 2023년 사례입니다. 그래서 23년 이후에 후속 활동으로 도서관에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됐었습니다. 이거는 저도 사실 누가 했는지 너무 궁금해서요.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 누가 했는지 아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울여자대학교에서는 ESG 추진단 활동이 24년 겨울에 있었습니다. 업사이클링에 대한 것들, 업사이클링 사례 전시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커피박을 리사이클링하기 위해서 이제 그린에코 파트너스를 커피큐브와 맺어서 활동하는 활동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서울여자대학교의 셔틀버스 정류장에 세워지는 그 스마트 쉼터 안에 이끼와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쉼터 설치에 대한 기획단 활동도 진행이 되었었습니다.